혹시 매일 아침 요거트 드시나요? 샐러드에 드레싱 듬뿍 뿌려 드시고요. 이 모든 게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식품들이 실은 설탕 폭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탕은 달콤한 독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도 적극적으로 당분 섭취량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탕을 비롯해 과당, 포도당, 각종 시럽 등 당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우리 몸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대사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병들이 바로 대사질환이죠.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미 신진대사가 느려진 상태에서 과도한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혈관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노화 촉진입니다. 당분이 체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세포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건강하게 늙고 싶어서 건강식품을 찾는데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고 있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먹는 설탕의 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커피에 설탕 넣는 건 조심하면서 건강에 좋다는 식품에 숨어있는 설탕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건강, 천연, 유기농 같은 단어로 포장하지만 성분표를 들여다보면 설탕이 가득합니다. 미국의 유명 영양학자 카라 앤드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품 성분표에서 설탕, 사탕수수, 옥수수 시럽 등 당류를 함유한 재료가 상위 3가지 성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안 먹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분표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앞쪽에 당류가 있다는 건 그만큼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건강을 생각해서 드시는 음식들 중에서 의외로 당류가 많이 숨어있는 대표적인 식품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거트, 샐러드 드레싱, 토마토 소스, 단백질바 등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진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진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당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식품은 바로 여러분이 장 건강에 좋다고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요거트입니다. 특히 과일만 요거트 말이죠.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장 건강을 위해 요거트 드시나요? 유산균이 풍부하고 소화에도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특히 딸기 맛, 블루베리 맛, 복숭아 맛 같은 과일 요거트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그 과일만 요거트, 정말 과일이 들어있을까요? 물론 과일이 조금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맛의 정체는 대부분 설탕입니다. 과일 향과 색깔을 내기 위한 향료와 색소, 그리고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있죠.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 요거트 한 개에는 각 설탕 34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실은 설탕을 퍼먹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제품은 과일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분표를 보면 원재료 명시 순서가 원유, 설탕, 과일 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은 맨 뒤에 있고 설탕이 두 번째죠. 과일 요거트가 아니라 설탕 요거트인 셈입니다. 게다가 저지방 제품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지방을 줄이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설탕을 더 많이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 메모리얼 병원의 영양학자 카라 앤드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식품 성분표에서 설탕, 사탕수수, 옥수수 시럽 등 당류를 함유한 재료가 상위 3가지 성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안 먹는 것이 낫다? 여러분, 마트에서 요거트 사실 때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원재료 앞쪽에 설탕 관련 단어가 있다면 그건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그럼 요거트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요거트 자체는 좋은 식품입니다. 유산균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들어있죠. 문제는 첨가된 설탕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당류가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맛이 심심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집에서 신선한 과일을 직접 넣으면 됩니다. 딸기, 블루베리, 바나나 같은 과일을 잘게 썰어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도 나고 영양도 훨씬 좋습니다. 과일의 천연 당분은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견과류 몇 알을 더하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완벽하죠.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정도 많고 당분은 적습니다. 좀 더 걸쭉하고 고소한 맛이 나서 플레인으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여기에 꿀을 살짝만 넣어도 좋은데 꿀도 당분이긴 하지만 정제된 설탕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소량만 사용하세요. 요거트 하나만 바꿔도 하루 설탕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장바구니에 과일 요거트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담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식품은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 특히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이 샐러드를 많이 드시죠? 채소는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점심에 샐러드 한 그릇이면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되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살 빼겠다고 샐러드만 열심히 먹는데 체중이 전혀 안 빠지는 경험,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고 건강검진 수치가 나빠지는 경험. 왜 그럴까요? 범인은 바로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샐러드 드레싱, 특히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드레싱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일부 드레싱에는 1회 제공량당 최대 6지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설탕으로 치면 거의 2개 분량이죠. 샐러드 한 그릇에 드레싱을 2~3스푼 뿌리면 설탕 섭취량이 10지를 훌쩍 넘어갑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드레싱이 있습니다. 프렌치 드레싱, 허니 머스타드 드레싱, 발사믹 드레싱 같은 달콤한 맛이 나는 드레싱들이죠. 이런 드레싱들은 맛을 내기 위해 설탕, 옥수수 시럽, 꿀 등을 다량 첨가합니다. 여기에 지방까지 많이 들어있어서 칼로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건강한 샐러드가 한순간에 고칼로리, 고당분 식품으로 변하는 겁니다. 저지방 드레싱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요거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을 줄이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설탕을 더 많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지방이라는 단어에 속아서 오히려 더 많은 설탕을 먹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샐러드를 먹을 때 드레싱을 아예 안 쓰면 될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맛이 너무 없어서 오래 지속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채소의 일부 영양소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레싱을 완전히 안 쓰는 것보다는 건강한 드레싱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그럼 어떤 드레싱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올리브유와 식초를 섞은 간단한 드레싱입니다. 올리브유 2스푼에 발사믹 식초나 레몬즙 1스푼을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됩니다. 설탕은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충분히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무스입니다. 병아리콩으로 만든 후무스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크림처럼 부드러워서 샐러드와 잘 어울립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사도 되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도 좋습니다. 병아리콩, 올리브유, 마늘, 레몬즙을 믹서에 갈면 끝입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허브, 마늘, 레몬즙을 섞으면 상큼하고 건강한 드레싱이 됩니다. 단백질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샐러드 드레싱 하나만 바꿔도 하루 설탕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트에서 드레싱 살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샐러드가 진짜 건강식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식품은 토마토 소스입니다. 파스타 좋아하시죠? 토마토 소스로 만든 파스타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마토 소스를 건강식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병에 든 토마토 소스 정말 건강할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시판 토마토 소스에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마토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토마토는 자연적으로 산미가 강한 과일입니다. 이 신맛을 중화시키고 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제조사들은 설탕을 첨가합니다. 둘째,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설탕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농무부 USDA에 따르면 일부 병에 든 토마토 소스 반 컵에는 최대 4지의 첨가당이 들어있습니다. 각 설탕 1개 분량이죠. 파스타 한 그릇을 만들려면 토마토 소스를 1컵 이상 사용하니까 설탕 섭취량은 8지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파스타 면 자체가 탄수화물이니까
한 끼 식사로 상당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토마토 소스에 설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요거트나 드레싱은 그래도 달다는 걸 느끼잖아요. 하지만 토마토 소스는 새콤한 맛이 강해서 단맛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무심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설탕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거죠. 특히 오가닉, 천연, 프리미엄 같은 단어가 붙은 고급 제품이라고 해서 설탕이 적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풍부한 맛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설탕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포장이 예쁘다고 무조건 건강한 제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토마토 소스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선한 토마토나 통조림 토마토를 사서 직접 볶으면 됩니다. 올리브유에 마늘을 볶다가 토마토를 넣고 소금, 후추, 허브로 간을 하면 끝입니다. 설탕은 전혀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직접 만들기 힘들다면 시판 제품을 살 때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원재료 목록에서 설탕, 포도당, 과당, 옥수수 시럽 등이 앞쪽에 있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설탕 무첨가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설탕을 넣지 않은 토마토 소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토마토 페이스트를 사서 직접 물에 풀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는 토마토를 농축한 제품이라 설탕이 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물, 허브, 올리브유를 넣고 끓이면 간단하게 토마토 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 하나만 신경 써도 일주일에 수십 그램의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스타뿐만 아니라 피자, 스튜, 찌개 등 여러 요리에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니까요. 오늘부터 토마토 소스 선택에 신경 써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식품은 단백질바입니다. 요즘 건강과 운동에 관심 많으신 시니어 분들이 정말 많이 드시는 제품이죠.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단백질바를 찾습니다. 운동 후에 간식으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죠. 포장지에는 고단백, 저칼로리, 영양 간식 같은 매력적인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할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단백질바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특히 그래놀라로 만든 단백질바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놀라 자체가 시리얼, 견과류, 꿀, 시럽을 섞어 구운 것이라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바 형태로 만들기 위해 시럽을 추가로 넣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초콜릿 코팅을 하거나 말린 과일을 넣으면 설탕 함량은 더욱 올라갑니다.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단백질바는 한 개당 20지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초콜릿바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백질은 1015지 정도 들어있고 설탕은 20지 넘는 겁니다. 근육을 만들겠다고 먹는데 실은 설탕을 더 많이 먹고 있는 셈이죠. 더 교묘한 건 마케팅입니다. 천연 재료, 슈퍼푸드, 클린 라벨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건강한 제품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분표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현미 시럽, 아가베 시럽, 코코넛 슈가처럼 이름만 바꾼 설탕들이 가득합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설탕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모두 똑같은 당분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건 저당 제품입니다. 설탕을 줄이는 대신 인공 감미료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단맛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메모리얼 병원의 영양학자 카라 앤드류는 단백질바 같은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추천합니다. 견과류나 생과일이 훨씬 건강한 간식이라는 거죠. 견과류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건강한 지방도 들어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한 줌이면 영양도 충분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생과일은 천연 당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사과 한 개, 바나나 한 개면 충분히 좋은 간식입니다. 여기에 치즈 한 조각이나 삶은 달걀 하나를 더하면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단백질바를 먹어야겠다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단백질 함량은 최소 10지 이상, 설탕은 5지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목록이 짧은 제품을 고르세요. 재료가 많을수록 첨가물도 많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겁니다. 오트밀, 견과류, 단백질 파우더, 땅콩 버터를 섞어서 냉장고에 굳히면 건강한 단백질 바가 됩니다. 설탕은 최소한만 넣거나 대추야자로 단맛을 내면 됩니다.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 같은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간식이 필요하다면 견과류와 과일을 드세요. 그게 진짜 근육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럼 하루에 설탕을 얼마나 먹어도 괜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음식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지 배웠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야겠죠? 도대체 하루에 설탕을 얼마나 먹어도 되는 걸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첨가당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더 나아가 5% 미만으로 줄이면 추가적인 건강상 이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계산해 봅시다. 하루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10%는 200칼로리입니다. 설탕 1지 4칼로리니까 200칼로리는 50지입니다. 그런데 WHO는 5%를 권장하니까 25지 적정량입니다. 25지이면 각 설탕으로 약 6개 정도입니다. 여러분, 25지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적다고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많은 설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루 25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지금까지 봤듯이 가공식품에 숨은 설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공식품만 줄여도 당 섭취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음료수를 끊으세요. 탄산음료 한 캔에는 40지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2배죠.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은 그냥 먹고 음료는 물이나 무가당차로 대체하세요. 셋째, 직접 요리하세요.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는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면 설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넷째, 과일로 단맛을 채우세요. 케이크, 쿠키, 사탕 대신 신선한 과일을 드세요. 과일에도 당분이 있긴 하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서 정제된 설탕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천천히 줄이세요. 갑자기 설탕을 완전히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두통, 피로감, 짜증 등이 나타날 수 있죠. 서서히 일주일에 10%씩 줄여나가세요. 한 달이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WHO가 말하는 첨가당은 제조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넣은 설탕을 말합니다. 과일이나 우유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당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우유는 걱정 말고 드셔도 됩니다. 물론 과하면 안 되지만요. 하루 25지, 각설탕 6개. 이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먹은 설탕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내일부터는 조금씩 줄여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간식으로 뭘 먹을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에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설탕을 줄이면 처음 12주는 힘듭니다. 단계 당기고 입이 심심하고 기운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3주만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맛이 바뀝니다. 예전에 먹던 단 음식이 너무 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피로감이 줄고 피부도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건강한 노후, 당신이 먹는 설탕부터 줄여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